자, 반드시 또 출제되는 단원이 또 출발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는 348쪽부터 출발하고 단원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데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제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관련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부터 잡아야 되겠죠. 부동산 등의 취득인데 부동산이 뭘까요? 가볍게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죠.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목이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취득하면 신고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크게 잘 보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이 땅을 팔거나 이 아파트를 팔 때 신고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이다. 아주 제목부터 크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때 외국인이 누굴까요? 하니까 348페이지 하단 1. 개인, 지극히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거 외국인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바로 밑에 2번, 동그라미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밑줄 끌까요?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코카콜라 주식회사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외국인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 3, 오른쪽에 4번은 싹 다 묶으면 전부 2분의 1에 초점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회사라도 종업원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그리고 자본금의 2분의 1, 2분의 1이면 전부 다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 2분의 1을 우리 문제에서는 3분의 2 이상이면 이렇게 걸겠죠. 그 2분의 1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자, 오른쪽에 3번 외국 정부가 취득하면 당연히 그 외국인이다. 그죠? 일본 정부가 취득했다. 외국인입니다. 4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기구가 뭡니까? 하니까 1. 국제연합, 이걸 UN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유니세프 회사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려가면 정부 간의 기구, 비정부 간의 기구, 비정부 간의 기구 이런 거 NGO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인으로 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쭉 읽은 것 중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이고 또한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외국인으로 본다. 됐죠? 적용 대상 오른쪽에 나갑니다. 반드시 취득에 관한 법률이다. 그랬으니까 뭐만 한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소유권에 동그라미. 그럼 외국인이 저 땅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파트의 저당을 설정하는 것 이런 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취득에 관한 법률이다. 제일 밑에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상호주의 제목에 동그라미 해놓고 저저줄에 국토장관은 거기에 동그라미입니다. 상호주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때만 취득하겠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때 상호주의는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고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이거를 동그라미 한 이후 옆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막 이런 말이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러면 쏘는다고, 그죠? 그래서 상호주의는 누가 정했다? 국토장관. 됐죠?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죠? 지금 어저께 우리나라 총리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나면 입국 금지되는 데 있습니다. 110 몇 개국이랍니다. 좀 자존심 상하죠? 우리나라 상당히 그 관리도 잘 돼 있고 또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위상직인데 지금 110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입국 금지. 그러니까 이제 정 총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도록 입국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에 뭐가 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이렇게 어제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 대충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 가는데 만약에 못 들어오게 하면 너희 나라도 우리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를 뭐라 부른다?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이제 가볍게 서론을 보셨다면 본론입니다.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350페이지 제일 상단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입니다. 자, 1번 제목에 적었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밑줄 긋고. 쭉 내려가면 중간에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 신고. 밑줄 긋고. 오른쪽에 3번 계속 보유 신고. 밑줄 긋습니다. 자, 1, 2, 3번 줄을 건데 거기서 공통점이 뭐? 신고가 공통이잖아요. 지금 신고. 그죠? 그 다음 오른쪽 중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에 동그라미 해놓고 주목합니다. 아주 내용이 단조롭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1번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 2번 지금 체크했지만 허가 받는 게 있는데 신고하는 것 3가지 줄 것이었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속 보유는 신고 사항이다. 그리고 하나는 허가 받습니다. 이게 답니다.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자, 계약이 뭘까요? 하니까 교재 왼쪽에 상단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줄 것입니다. 6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었죠? 30일 구분하시겠죠? 자, 외국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어디 가서?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이면 강남구청에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계약 외의. 자, 그때 2번, 1번 외국인들이 상속, 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는 두째 줄에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관청에 신고해라. 자, 계약 외에는 뭐라고요? 취득한 날로부터. 요거 좀 차이 나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체결한 날. 체결한 날이 주로 계약금 주는 날이겠죠. 그 다음에 취득한 날은 잔금 주는 날이겠죠. 그죠? 요거 구분하시라고요.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그때 계약 외가 뭐냐? 그 계약 외니까 밑에 내려오면 박스 상속, 경매, 확정 판결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번에 6번이 도입된 거예요. 그럼 6번 별표 딱 찍어봐요. 6번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계약 외라고 보는 거라. 이건 이번에 도입됐어요.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지으면 어차피 자기가 취득하는 거잖아. 이거를 그죠? 지으면 그 정축 넓히거나 그죠?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올렸다고 쳐봐요. 정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도 계약 외의 원인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거 하면 신고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계약 외. 그죠? 아, 내용이 단조롭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오른쪽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유라는 말은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이잖아. 그죠? 한국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 국적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제 외국인이 됐잖아. 그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럼 외국인이 되면 나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다. 이렇게 신고하라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그죠? 셋째 줄에 보시면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사항 나타났죠. 뭐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이나 출제됩니다. 그럼 10년 연속이니까 한 번 나올 때 5개 지문이 뜨겠지. 그죠? 그러면 한 번 나올 때 5개니까 10년이면 50개가 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50개를 만들려면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허가받는 게 하나 있죠. 자, 허가받는 토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나 받는데 오른쪽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줄 거야 되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허가라는 것은 사전에 허가받습니다.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때 허가를 받는 토지 1번 기억 박스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길게 나가는데 한마디로 군사시설입니다. 군사 동그라미. 거기 참고해 보면
두째 줄 내려오면 뭐 국방장관도 여러분 딱 나오면 군사시설 이 정도로 느낌이 오죠. 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 문화 동그라미. 디귿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정도 동그라미. 리얼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호의 동그라미. 여러분 뭐 철새 도래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죠, 그죠? 이런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토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했던 것들이 군사, 문화는 말로 기억합니다. 자연환경을 뭐 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하실 것. 자, 허가받는 토지는 어떤 토지라고요?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4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군사가 뭐였죠? 군사시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해군기지, 공군기지 다 군사시설이라는 건 동의하시겠죠? 문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문화 들어가면 허가 대상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입니다. 철새, 도래지 이런 것들. 자,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는 절차 단순합니다. 15일 내로 그 땅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라. 이게 다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했다. 그럼 당연히 그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넘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형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답니다, 이게.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벌금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10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럼 원래 여러분들 문제 또 들어오면 11년 연속입니다. 그럼 10년 연속 들어왔는 놈이 원래 안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계속 돌고 돕니다. 자, 이제 그 교재 제일 밑에 보면 351페이지 거기 박스 밑에 2번 다만 법 11조에 따른 하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일단 별표 딱 찍어 놓고 법 11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 지금부터 바로 공부합니다. 11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곧 할 건데 자, 오른쪽에 거기 팁 보십시오. 351페이지 오른쪽에 팁 밑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와 외국인 토지취득 그 허가는 줄 것입니까?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에 줄 다 껐습니다. 줄은 꺼셨죠? 주목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11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글자를 넓게 적었죠. 왜 적었는가 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하나 아니면 2개. 그럼 최대한 2개 나옵니다. 최대한. 근데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하겠지만 그래서 저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내면은 손도 못 댑니다.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 문제 낼 일이 없고 하나 아니면 2개가 반드시 나오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거 위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딱딱딱딱 잡아도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만약에 외국인이 이 지역에 군사, 문화, 자연환경 보호지역이면 여기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기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팁에서 뭐라고 정했죠? 둘 중에 하나를 받으면 한쪽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허가는 결국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11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봅니다. 이 외국인 토지하고 착 연결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는 누가 받는 거다? 외국놈이 받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 부동산이니까 그 외국놈이 토지거래 위반하면 얼마다? 2년에 2천만 원. 지금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하고 구분하려고 자꾸 이거를 외국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여기 딱 오면 여기 11조에 의한 토지 거래를 위반하면 이거는 제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토지 거래 허가는 얼마나 했잖아요. 또 얼마나 하잖아요.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만 오면 요거는 외국인이 위반하는 거예요. 외국인. 그죠? 자, 이제 11조의 허가입니다. 넘어가서 교재 352페이지 효력, 벌칙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교재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신고 허가 절차가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353페이지 첨부 서류 보이시죠?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죠. 참고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지금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위반시 제재도 다 했고 이제 11조에 의한 토지거래입니다. 교재 364쪽입니다. 자, 거기 36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1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법제 몇 조? 10조. 이제 이렇게 출발하죠. 10조, 11조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자, 여러분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3년 전까지는 부동산 공법의 국토계획법에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과목으로 이사 왔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있을 때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토지거래가. 그리고 우리 단으로 이사 온 지가 3년 됐다 그랬죠. 그럼 지금 3년 동안 쭉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 아니면 2개 요래 나오더라고. 그러면 많이 나와도 2개 나오는 거예요. 3개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 굉장히 많은 단원에서 2문제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러면 막 머리 싸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구석에 있는 거 나오면 틀려줘야 되죠. 저런 거 건드리면. 근데 그래 나올 일은 없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딱딱딱 끊어갑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364페이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시작하겠지만 이 지역을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칩시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왜? 투기가 너무 일어나니까. 그죠? 그럼 누가 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일 밑에 지정권자와 기관입니다. 첫째 줄에 국토장관 동그라미 시도지사 둘 중에 동그라미는 셋째 줄 쭉 내려서 5년 이내의 기간에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정합니다. 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하니까 오른쪽 중간에 지정 대상 지역 찾았습니까? 자, 지정 대상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 앞에 1번 답니다. 1. 투기 2번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지가 앞에 2번 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바로 밑에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우려에 3번 딱 달아줍니다. 아,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한대요. 자, 그럼 이 말이죠. 여기가 투기가 일어나거나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몇 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정할 수도 있고 4년 정할 수도 있다. 그죠? 5년의 범위 내에서. 자, 그럼 거기까지 줄 거 들고 체크해 드렸는데 그럼 언제는 국토장관이고 언제는 시도지사입니까? 하면 이 지역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서울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서울시장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천호동하고 경기도 하남시를 합쳐서 묶어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2개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지역이 하남이다. 그럼 하남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됐고 넘어가면 교재 366쪽입니다. 지정 절차입니다. 제목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번 허가구역의 지정해서 1. 지정을 할 때는 여기가 하남이라고 칩시다. 하남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한다면 거기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에 동그라미 놓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끝나거나 하면 재지정하겠죠. 그 다음에 3번 해제 축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중간쯤에 주의표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하나 잡을 것. 지정이나 해제나 축소는 뭐 한다? 심의한다.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축소하면 좀 심의하는데 다시 지정해야 되겠다. 아직도 기간이 이제 5년을 잡았는데 더 해야 되겠다. 재지정할 때는 뭐를 받는다? 의견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뭐는 심의받고 뭐는 의견 듣고 뭐 이러면 어지러지하고 전부 다 뭐한다? 심의하는데 다시 지정할 때만 의견을 듣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지정할 때 의견 그거 하나 체크 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일 밑에 허가구역의 공고, 통지, 열람입니다. 자, 거기 하단에 보면 공고인데, 자, 이 지역을 하남이라면 박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5년간 이 말이겠지. 2번 허가구역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자, 여기 소재지 하남시 무슨 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3번에 축척은 5만 분의 1에서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사람들한테 야 하남시 무슨 동 17번지부터 57번지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일반인들이 어느 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지형도를 얼마?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를 그려주고 마지막 그 중에서도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있다. 허가 면제 대상이 있다면 그거까지 해줍니다. 그게 1, 2, 3, 4가 공고사항이죠. 딱 보는 순간 감각 살리셔야 되죠. 네 가지에다가 쓸데없는 거 딱 끌어놓고 공고하지 않는 것은 이래 묻는다고요. 밑에 5번 해놓고 거래 가격 이런 거 한번 적어봐요. 거래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거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가격은 사고 파는 놈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잡고 네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구역이 공고가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상단에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공고와 열람입니다.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구, 정량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자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하남시라고 칩시다. 하남시가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해졌는데 여기 갑이라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이다. 갑이라면 여러분이 괜찮은 현상이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했다니까 지금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죠? 내가 평당 10만 원에 샀는데 평당 한 300만 원까지 갔다 그래봐요. 기분 억수로 좋지. 그 대신에 하나 불편하죠. 내 땅을 남에게 팔 때 반드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 허가 못 받으면 못 파는 거예요. 어쨌든 기분 나쁘진 않아죠. 땅값이 크게 많이 올랐을 거니까. 그럼 내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들어갔으면 허가지역에 들어갔다는 걸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지. 그래야지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또 허가를 받고 팔았으면 사는 사람은 등기하러 가려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걸 알면 허가증을 가져와야 등기해 주겠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 지역의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주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입니다.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5일 동그라미 열람에도 동그라미. 이거를 여러분 7일 15일을 반대로 돌려서 시험에 잘 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은 자리에서 그대로 입력 딱 해요.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그래서 숫자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요. 자, 7일 공고 15 열람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절대로 숫자 돌리면 안 됩니다. 자, 3번 지정의 해제와 축소입니다. 그때 해제와 축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동그라미 1번 세 줄을 보면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 이유 있다고 인정해 줄 한번 꺼보십시오. 축소하는 게 인정이 되면 바로 밑에 축소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하여야 한다. 요거 줄 딱 꺼줍니다. 요런 거를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요래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결국 무슨 취지인가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었잖아. 그죠?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근데 이걸 축소하거나 해제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국민들한테 덜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축소나 해제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축소해줘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여야 한다가 중요한 취지라고 지금 그게. 그죠? 하여야 한다에 줄 딱 꺼놓고 할 수 있다. 들어오면 X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4번, 1번 역시 마찬가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허가구역 지정을 줄 거야 되죠.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이게 작년에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하면 내일부터 허가지역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땅을 사고 팔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허가구역을 정하면 며칠 내에 5일 후에 발생하도록 해줍니다. 결국은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왜 10일, 15일 안 합니까? 그런 건 질문하지 말고 법에 며칠로 되어 있다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저는 이 5일을 법을 만드는 사람이 왜 이래 만들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어떤 땅을 여러분 사러 갔다, 그죠? 평일날 잘 갈 수가 없지, 그죠? 아무래도 토일 주말에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주말에 가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지거래 해가지고 탁 묶어버리면 이제 허가 못 받으면 못 사고 팔잖아, 그죠? 그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5일 후니까 최소한 언제 금요일 후에는 하도록 해줬다고. 아, 그러면 주로 땅을 주말에 보니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만약에 이제 금요일부터 허가구역이 허가가 발생하니까 너희들은 월, 화, 수, 목까지는 계약하라 이 말이에요. 허가 안 받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주려고 5일로 안 잡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죠? 어쨌든 간에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며칠 내로 발생한다고요? 5일 후에 발생한다. 그런데 2번 한번 봐봐요. 별표. 재지정을 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제는 불편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언제부터?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는 1번이 작년에 문제였다면 올해는 2번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 2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지. 재지정 축소 해제는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즉시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넘어갔어. 교재 369페이지입니다. 이제 허가에 대한 절차입니다. 이 단원부터 중요합니다. 법제 11조 또 뒤로 나왔죠. 봐요. 11조 토지거래 허가 받는 절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허가 관청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부터 알아야 안 되겠나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라. 2번도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다 받는 게 아니고 허가 대상 구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동그라미, 지상권 동그라미입니다. 이 지상권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그죠. 봐요. 내가 이 토지를 팔면은 뭐가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인 건 맞는데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잔머리 쓰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땅 사가지고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투기하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투기하겠다고 사면 100% 허가 안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나 이 땅을 50년 동안 사용하겠어. 이걸 뭐라 그런다? 지상권. 내 대가를 주고 50년 동안 쓰겠다. 그럼 우리끼리 말하면 50년 동안 쓰겠다는 말은 지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게. 그래서 잔머리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다. 지상권에 잘 보시고 둘째째로 보면 이것을 이전하거나 설정 반드시 줄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합니다. 그때 계약은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의 동그라미. 그럼 예약도 허가 받아야 돼. 그 예약이 밑에다가 가등기 요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줄 거는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팔면은 소유권을 넘어가는 걸 매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대금을 받고 넘겼겠지, 그죠? 근데 갑이 죽었어요. 사망.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바뀌었지만 상속 같은 것들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속은. 그래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됐습니까? 대가를 받고 넘기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뭐다? 매매예요, 매매. 자, 그런데 예약도 포함한다. 예약은 이거예요. 두 사람이 잔머리 써가지고 소유권에 대해서 넘어오는 건 허가 대상이니까 아예 가등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등기를 딱 해놓으면 어차피 다른 사람 못 사게 돼 있어. 그죠? 가등기로서 잔머리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등기도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예약도 허가 대상입니다. 가등기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밑에 박스 딱 돌았죠. 허가 대상 권리의 계약이란 별표 해놓고 왼쪽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오른쪽에 안 받아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객관식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경매 딱 돌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오른쪽에 안 받는다에 들어가 있잖아요. 봐요. 그거 찾아내야 된다고 지금. 경매 허가 안 받습니다. 다시 지상권 이전 계약 받아야 됩니다. 아까 소유권 지상권 설정하고는 이전은 받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왼쪽에 받아야 되는 거, 오른쪽에 안 받아도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 자, 허가 신청하는 절차, 동그라미 2번에 1번에 넣으면 공동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 줄 거고, 그것도 중요해요. 자, 봐요. 갑이 을에게 판대요. 팔면 허가 대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허가 받아야 될까요? 1. 매도인 갑이, 2. 매수인 을이, 3번 개공사가 문제 1이 낸다고, 4번 갑을이 공동으로, 답은 몇 번? 갑을이 공동으로,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 받습니다.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기재해야 되겠죠. 제일 밑에 허가 신청서 하고 넘어가면 370페이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간다. 그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슛 이것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 딱 보는 순간 이런 느낌 딱 오시죠. 첫째, 이 땅을 사고 팔려면 기역, 니은,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성명,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내가 어느 땅을 언제 사겠다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쭉 들어가는데 시험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미음 줄 것이야 돼요. 거래 예정 금액 이게 들어간다고. 우리 3억에 사고 팔겠다. 예정 금액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비읍,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이게 투기를 막으려고 했으니까 여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면 허가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투기 토지의 이용이니까 설사 땅값이 오르면 되팔고 싶더라도 나 집을 짓고 농사 짓겠어. 이렇게 계획을 올려야지 허가라도 받겠지. 그죠? 토지 이용계 아니면 요양원을 짓겠어. 어린이집을 만들겠어.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이 들어와야 돼 일단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지를 취득한 데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그래 투기 세력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도 들어와야 돼요. 거기 미음, 비읍, 시읍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이 정도 내용은 들어와야 돼. 그죠? 특히 거기 미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3억에 사고 팔겠다는 금액까지 갖다 넣어야 돼요. 이래 놓고 나중에 집 짓고 농사 짓겠다 했는 사람이 땅을 딱 던져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면 그 가격 대비 10%씩 이행강제금을 매긴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 샀는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런 거 어렵게 낼 때는 뭐 공시지가 이런 거 싹 들어오면 X예요. 그죠? 예정 금액.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2번에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니까. 이제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371페이지 상단 허가 또는 불허가 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기간에 따라 줄 것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줍니다. 그때 허가 불허가는 며칠 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게 내려가면 큰 2번 토지거래 허가의 의제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2번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으면 줄 걸까요? 기간이 끝났는 날,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며칠, 이제 두 사람이 신청을 하면 며칠 내로 허가해 주라고요? 15일 내로 허가한다, 불허가한다 이렇게 연락을 해줘야 돼. 근데 15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걸 그날부터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 날부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걸 의제라 그럽니다. 의제. 내려가면서 3번 만약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3번의 첫째 줄 뭐라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기준 면적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표가 들어오는데 자, 이 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명색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우신 분이 이 표를 모르고 있다.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 표 암기합니다. 아무거나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180 이하는 안 받습니다. 그럼 180을 넘으면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180이면 대략 몇 평? 60평쯤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거지역에서 100제곱미터를 거래하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 18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거 18. 그 다음 상업지역은 얼마? 200 이하는 안 받아. 그럼 200이 넘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상업지역은 200이니까 이쌍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샹 주거 18 그죠? 공업지역은 얼마지요? 660 기억하는 방법 공업지역에는 연기가 유유히 날아가는 거예요. 아 공업지역은 얼마? 660 녹지지역은 여러분 나무가 빽빽한 지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 녹지는 100 아니면 막 녹십자 이렇게 눈으로 기억하시든지 100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타 지역은 얼마? 90입니다. 기타는 몇 줄? 9줄입니다. 6줄인데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기타 지역은 얼마? 90. 자 요게 도시지역에서 기억해야 될 숫자입니다. 책 보지 마시고 자 주목합니다. 주목.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이 땅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그 허가받는 기준이 있다니까 그죠? 주거지역은 얼마? 18 하지 말고 180이래 공부 그럴 때는 그죠? 주거지역 얼마?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그 다음에 녹지지역 100 뭐 녹지지역 나무가 빽빽하다 녹십자 하든지 그 다음에 기타지역 90 암기하셨습니까? 기타는 9줄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타 90 바로 밑에 도시지역 외에는 기타지역은 얼마?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암기했습니까?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지금부터 대답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제일 단순하게 문제 내는 거 1차원적으로 내는 거 농지는 허가 대상이 얼마입니까? 답 500 이상 맞습니까? 요래 묻는 건 표대로 묻는 거예요. 다시 정신없는 분은 상업지역은 얼마가 허가 대상입니까? 200제곱 이상 맞습니까? 그거는 표대로 그냥 물었는 거예요. 그거. 자 요거는 이제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묻습니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거지역은 얼마? 180이죠. 농지는 얼마? 500이죠. 근데 이 농지가 어디 있다고요? 주거지역에 있다니까. 여러분 왜 동네 복판에 가면 논밭 있는 거 보셨죠? 도시에도 많습니다. 도시에도. 그러면 농지가 주거지역에 있으면 이 농지는 얼마라도 받아야 된다? 180이면 받아야 돼. 요거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 그죠? 여러분 공단지역 있잖아요. 시내 이렇게 나가다가 공단지역에 한번 가봐요. 공단에도 야산 이런 거 있어요. 원래 임야는 얼마? 1000이 허가 대상인데 이 임야가 공단에 있다 이렇게 묻는다고 공업지역에 그러면 임야가 얼마라도 660이라도 받아야 돼. 이건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 3바퀴 돌리는 거 봅니다. 도시지역 외 하면 그 칸 찾았습니까? 도시지역 외 대지는 허가 대상이 얼마입니까? 답이 얼마? 250. 그리고 농지 임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지는 얼마? 250. 그렇게 대답할 줄 알겠습니까? 이거 이제 3바퀴 돌리는 까지 연습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그런데 거기 표 바로 위에 두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줄 하나 껐습니다. 해당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까지만 줄 한번 꺼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이게 허가 대상인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딱 보니까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도 이게 좀 막 이런 복잡한 지역이라 그죠 그죠? 그럼 원래 상업지역은 얼마죠? 200인데 그거의 10%면 얼마? 20제곱미터부터 300%면 얼마? 200에 300%면 600제곱미터잖아 그죠? 까지 안에 범위 내에서 허가지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면 뭐 숫자는 알 필요 없고 자 기준 면적을 알고 있고 거기서 얼마 범위 내에서 10%에서 300%까지는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내려가면 2번 면적 산정의 특례입니다. 자 면적 산정의 특례는 잔머리 방지라 그랬죠. 이런 이야기 1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입니다. 1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면적을 산정할 때 1단 이게 한 단지라는 뜻이에요. 한 단지 1단 그 1단에 동그라미 해놓고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죠? 1단 나오면 자동으로 1년 됐습니까? 이거 3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를 체결하면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전체에 밑줄 꽂고 바로 밑에 큰 2번 분할 거래 역시 잔머리 방지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줄 것입니다. 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에 동그라미 놓고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공공목적이 아닌 사유로 자 공공목적이 아닌의 네모 딱 넣어주십시오. 아닌 사유로 기준 면적 이하가 되면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합니다. 필기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의 이 면적이 얼마다? 10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지. 공업지역은 얼마? 660 넘으면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허가 대상 지역이에요. 그리고 허가 대상 지역으로 딱 정해지니까 잔머리를 딱 써가지고 땅을 4개로 분할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 250, 요것도 250, 요것도 250, 자, 이것도 250이다. 그럼 공업지역에 250원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잔머리를 딱 써가지고 요거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 놓고 1년 안에 이 땅을 사두려면 이거를 뭐라 부른다? 1단의 토지로 보겠다. 그러면 요거 250이라도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고, 허가 받고,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잔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1단의 토지. 얼마 안에요? 1년 안에 사두려면. 그리고 잔머리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잔머리. 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드디어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분할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250을 거래하겠다. 그럼 이것도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되겠죠? 이게 공공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근데 이거 250으로 분할했는 게 공공의 목적으로 뭐 나라에서 공원을 지으려고 분할을 했다든지 그러면 굳이 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살짝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러면 우리말 하면 공공의 목적이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여기 적어놔요. 공공목적 허가 X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이런 거는 아주 까칠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짚어 놓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유일 때는 허가 받아야 한다. 자, 이제 잔머리 방지도 보셨고 오른쪽 373페이지 허가 기준입니다. 당연하게 이건 당연합니다. 거기 5번 1번 허가 해줄 때 기준은 야 이쁜 사람은 해주고 안 이쁜 사람은 허가 안 해주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실수요성을 보겠다. 실수요성의 동그라미. 실수요성 동그라미. 그리고 그냥 넘기시면 375페이지 375페이지 상단에 2번 목적의 적합성을 보겠다. 적합성 동그라미. 그리고 3번 면적의 적정성을 보겠다. 적정성 동그라미. 뭐 지금 제가 읽어는 들었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허가가 들어오면 첫째 목적이 적합하냐 실수요성이냐 그죠? 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거기가 늪지대입니다. 근데 늪지대에 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다. 이 실수요성이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그럼 허가 안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적합성. 방금 이야기했지만 집질 땅이 되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이 적합성. 그 다음에 면적의 적정성입니다. 집을 전원주택을 짓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그걸 5만 평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네. 이거는 좀 뭔가 안 맞잖아. 그죠? 면적의 적정성도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가볍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 이제 375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나마나 허가를 안 받았으면 더 이상 거래할 필요가 없는데 허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나 이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이렇게 했으면 허가 받았겠죠. 국가가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겠다는 걸 허가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허가를 해줬는데 실제로 허가대로 받은 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기간이 들어오는데 박스. 자, 이런 이제 박스가 양이 많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공부하는 요령 그거 다 보고 저 구석에 있는 거 문제 내면 손도 못 대고 앞에 있는 1, 2, 3, 4 정도를 자꾸 이렇게 잘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줄 거 놓고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2년 안에 집 지어야 돼. 2년 동그라미. 2번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정도 줄 거 놓고 자, 나 이 땅을 사서 어린이집 짓겠다. 요양원을 짓겠다. 이거 투기하는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얼마 만에 해라? 2년. 3번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한다. 줄 거 놓고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한다. 이 말이 농사 짓고 살겠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2년. 마찬가지 4번 농업인이 축산업, 임업, 어업을 하겠다. 우리말로 하면 여기 뭐다?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니까 이거 얼마만 해야 된다? 2년. 5번도 공공사업용 협의양도 줄 거 놓고 요거 몇 년? 2년. 자, 그러면 2년짜리 모두 몇 개? 5개예요. 그럼 2년짜리만 자꾸 공부하시면 나머지 밑에 있는 게 한 개 썩 올라오겠지. 어렵게 내면. 그죠? 그 2년짜리만 5개를 이렇게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4년, 뭐 5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용에 대한 조사. 그래서 37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의무를 주었는데
376페이지 박스 밑에 3번. 진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니까요. 확인해야 돼서 조사해놓고 시, 군, 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얼마 만에 조사한다? 1. 허가관청은 매년 1회 동그라미 실태관계를 조사합니다. 실제 공문이 나가지고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는지, 집을 짓고 있는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 만에 조사한다고요? 매년 1회. 이걸 여러분 시험에서 매월 1회 조사한다 하면 X할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매월 X 딱 해놓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조사 나갑니다. 자, 이제 조사를 떡 나가보니까 그죠? 오른쪽 올라가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스토리가 이제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면. 그래서 아까 보셨죠? 이거 신청할 때 토지 이용 금액, 자기들이 얼마에 사고 팔았는 가격이 다 조사, 신고가 올라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행을 안 하면,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 딱 꺼놓고, 이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가보니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행 강제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몇 달 안에 이행하세요라고 뭐 해줘야 된다? 경고를 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때 2번 별표. 이행기간은 얼마? 3개월 내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서 합니다. 옆에다가 계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문서로 산다를 계고한다 그래요. 그 경고한다 이 뜻이에요. 계고. 자,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면 내일부터 당장 이행 강제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계고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매겨야 된다고.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얼마?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통 기간을 3개월을 주는 거예요. 3개월 뒤에까지는 이행하시오. 이렇게. 그때 이행 안 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 들어가겠죠. 그때 2번에 내려가면 그런 부과 범위 얼마를 매깁니까 하니까 둘째 줄 중요합니다.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뭐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아까 자기들이 얼마나 사고 팔겠다는 거 가격 적어 넣었죠. 3억에 사고 팔았으면 그거의 10% 얼마? 3천만 원 매깁니다. 3천만 원. 만약에 땅을 5억 주고 샀으면 얼마? 5천만 원 매깁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 100분의 10. 아주 셉니다. 자,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데 박스, 기억. 그런데 좀 봐줍니다. 기억.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요 방치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방치 동그라미 해놓고 얼마? 100분의 10. 방치하면 10% 매기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행강제금이 10%잖아요. 방치하는 놈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니은 토지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임대했답니다. 그럼 요거는 방치한 놈보다는 조금 더 낫잖아요. 임대해서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모양이지. 임대하면 얼마? 100분의 7, 7%를 부과합니다. 디귿,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는 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합니다. 변경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얼마? 100분의 5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겠어 이래 놓고는 허가를 받아 놓고는 변경해가지고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농사는 안 짓지만 좀 변경했잖아. 그죠? 허가를 받고 하면 괜찮은데 허가도 안 받고 해서니까 요거는 5% 매기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5%. 그 다음에 이 나머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얼마? 100분의 7. 7%가 제일 많죠. 이거 말고는 나머지 100분의 7이에요. 이거 숫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억. 제일 나쁜 놈이 누구죠? 방치하면 얼마 매기죠? 100분의 10. 방실이 기억해요. 방실이. 그 방치하면 얼마? 10%. 방실이 됐습니까? 두 번째, 방실이보다는 조금 더 임대하면 그래도 좀 더 깎아주죠. 임대하면 얼마? 7%. 옆에다가 내 친구 이름이 임대칠이가 있습니다. 임대하면 얼마라고요? 100분의 7. 임백칠이 합시다. 임백칠이. 임대칠이 하지 말고. 내 친구는 진짜 임대칠이 있습니다. 임백칠 해놓으십시오. 임대하면 100분의 7. 임백칠. 그 다음, 변경하면 얼마죠? 100분의 5. 그럼 이름 하나 지어야 되죠. 변백오. 변백오라는 인간도 하나 있어요. 변경하면 100분의 5. 변백오. 그 다음에 나시는 얼마죠? 나머지는 얼마? 107이에요. 107이. 100분의 7. 나머지 얼마? 107이. 무슨 뜻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요 숫자 기억하는 거 체크합시다. 방실이 얼마?
10% 방치하면 10% 방실이 그죠? 그 다음에 임백칠이 들어봤습니까? 임백칠이 친합니다. 그 다음에 변백오도 있습니다. 변백오 그죠? 변백오 그 다음에 낫입니다. 나머지는 얼마? 107입니다. 107이. 그때 2번 토지 취득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그럼 이행강제금은 이제 100분의 10씩 매기는데 이걸 얼마나 한 번씩 매깁니까? 하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 제기 볼까요? 378페이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딱 부과됐어요. 난 변경했는데도 왜 10%를 매기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변경하면 아까 얼마였죠? 변백오 변경하면 5%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닭이라도 키우고 있잖아. 농사를 안 짓고. 근데 10% 매기면 뭐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자, 4번의 첫째 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 제기는 죽겠습니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한다? 30일 내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 거기는 참 재밌죠. 거기는 30일 해놓고 바로 밑에 넣으면 7번 1번 이 제기 기간 있습니까?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내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주목합시다. 자, 갑과 을이 사고 팔기로 했는데 허가를 못 받았답니다. 허가를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좀 답답 안 하겠어요? 나는 이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또는 자녀 결혼을 시키려고 팔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가 대신 사라 그것을 뭐 한다?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제기는 며칠 만에 한다? 1개월 내로 한다고. 1개월 내로. 그 밑에 있잖아요. 1개월 내로 어디 가서 한다고요? 불허가를 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의를 받은 통보반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불허가를 받은 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면 틀려요. 이의는 누구한테? 불허가를 한 놈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내주잖아. 그죠? 자, 두 번째 올라가서 그럼 이의도 제기하지만 국가가 대신 사라. 내 땅을.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매수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매수 신청이 탁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거 얼마에 국가가 사줄까? 이게 제일 궁금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박스 보면 국가가 보이죠? 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석탄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 이거 전부 다 뭐다?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이 대신 사는데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주는 거예요. 공시지가 옆에다가 에게 적어놔야 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준대요. 여러분은 그죠? 갑하고 을이 땅을 사고 팔 때는 평당 100만 원에 팔기로 했어.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허가를 안 해주면서 그럼 너희들이 대신 사라 하니까 국가는 얼마에 사겠다고요? 공시지가로 사겠다. 공시지가는 실제 우리가 거래 가격의 보통 한 60,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국가가 싸게 사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라도 쉽게 팔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매수 청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수 신청은. 일단 가격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잘 체크하셔야 될 거. 허가를 못 받았을 때 이 제기는 1개월인데 아까 이행강제금은 다르다니까요. 이행강제금은 원래 얼마 매긴다고요? 100분의 10. 근데 방치하면 100분의 10이죠. 방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며칠 내로 한다? 30일이라고. 그리고 그거 구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며칠 내로다? 30일. 지금 보는 불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1개월이에요. 그럼 30일이나 1개월 거의 차이는 없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죠? 근데 31일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놔야 돼. 그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부러 강조했죠. 자, 그럼 오른쪽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매수 청구까지 다 했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380페이지 양이 많죠. 자, 허가의 의제입니다. 380페이지 1번 국가 등이 하는 토지 거래 계약은 이건 읽거나 마나 국가가 토지 거래를 사겠다. 그럼 굳이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허가가 국가가 투기할 사람이 아니니까 의제.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381페이지 비교적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적용의 적용배제. 적용배제가 뭔가 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1번 토지 수용. 박스에 찾았습니까? 수용은 누가 하죠? 저 땅을 수용하겠다. 이건 국가밖에 못해요. 그럼 국가가 하는 건 당연히 뭐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수용. 그 다음에 2번 거기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공익사업에 줄 거놓고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협의 취득하거나 사용한다. 공익사업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누가가 하는 거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허가 안 받는다고. 그죠?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도 3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경매 허가 안 받습니다. 요거는 시험용입니다. 별표 딱 적어놓고 4번 정도까지 합시다. 4번의 셋째 줄에 보면 거기 3회 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안 받아도 된다. 그거까지만. 그죠? 뭐 밑에도 쫙 있지만 그거 다 체크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가만히 보면 요거 투기 목적이 아니거나 국가가 하는 것들은 할 필요 없어. 그럼 국가가 하는 건 뭐 굳이 뭐 허가 받을 필요 없는데 거기서 공부용으로 중요한 게 뭐다? 경매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경매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다른 법하고는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토지거래가 워낙 센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워낙 다 봐주기 때문에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이게 농취증도 받은 것으로 보고 오른쪽 올라가면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도 의지해 줍니다. 그런데 다 봐주는데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요. 3번 별표 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넘어가면 선매, 뭐 가벼운 단어입니다. 마무리인데 여러분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산다 이 뜻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여기 내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국가가 이 땅을 먼저 사고 싶다네. 국가가 왜 살까요? 국가가 내 땅을 사고 싶다네요. 먼저 사는 걸 뭐라 그런다? 선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공단을 조성하겠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국가가 필요해서 사는 걸 선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선매 절차 쭉 나오는데 뭐 그런 가지 기쁘게 여러분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선매도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가 사겠다 그랬으면 내 땅을 얼마에 사줄까? 이거 제일 관심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선매 가격 오른쪽 한가운데 보시면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평가에 관한 가격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그 지역의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 2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가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라도 내 땅을 국가가 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세대로 사주겠다면 안 팔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선매는 잘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걸 뭐라 그런다? 선매 그럽니다. 선매하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넘어가서 386페이지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이제 허가 위반.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쫙 공부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반한 벌칙. 둘째 줄에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얼마? 100분의 30의 벌금형입니다. 세죠? 아까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면 그 외국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한국놈이 해당되는 거 위반하면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의 벌금형이에요. 자, 그럼 이래 되잖아요. 이게 5억짜리 땅이다. 2년 징역 또는 100분의 30, 5억이면 3, 5, 15, 1억 5천만 원까지 벌금 매기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100분의 30. 근데 여기는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토지가 세다. 지금 11조가 세다. 11조가 훨씬 센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개념을 좀 잡아보라고. 외국놈이 토지거래 위반하면 2년에 2천만 원.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한국놈이 위반하면 2년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형. 자꾸 이렇게 외국놈, 한국놈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집가 동향의 조사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고 크게 관련도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보칙과 벌칙이 있습니다. 보칙과 벌칙. 자, 포상금 제도가 있고 397페이지 왔습니다. 자, 397페이지 여러분 포상금 하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64페이지를 비교해라 이래 돼 있죠. 그죠? 264페이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도 264페이지 한번 가봐요. 264페이지를 가보니까 264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찾았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 중개사법의 포상금은 밑에 있지만 양을 고발하면 포상하겠다라는 포상금이에요. 근데 거기 포상금에는 397페이지 비교해라 이래 적어놨죠. 지금 이제 우리 397로 들어왔어요. 자, 397페이지 펴놓고, 자, 앞에서 본 거하고 다르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위반하면 포상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던 포상금은 양을 고발하면 포상했다면 여기는 언제 포상합니까? 1번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찾았습니까? 거짓 동그라미. 바로 밑에 2번 똑같아요.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동그라미. 그럼 1번, 2번은 딱 묶어요. 그냥 거짓 신고한 자 고발하면 포상하는 거예요. 거짓 신고.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거. 이번에 3천만짜리 과태료 도입됐죠. 그거. 4번 마찬가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거. 3번, 4번도 똑같은 놈이에요. 묶어요. 그거 3천만원짜리 아까 있잖아. 그죠? 고발하면 포상해져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 5번, 6번 또 묶어요. 5번, 6번은 뭐냐면 토지거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 그래서 5번, 6번 묶어요. 그러니까 6개나 쫙 되는 것 같지만 내용은 뭐 별것도 아니지 뭐. 그죠? 1, 2, 3, 4, 5, 6 요거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포상해 주는데 넘어가면 포상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포상금 넘어가면 거기 398페이지 포상금액입니다. 자, 거기 3번 1번 포상금 줄 것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군구 재원의 충당 줄 딱 꺼놓으십시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지급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고발하면 부과 금액의 줄 것입니까? 100분의 20을 지급하는데 다만 기억 또는 니은을 신고 고발한 경우에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 그 기억 니은이 뭔가 하면 바로 밑에 니은, 기억 니은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기억 니은 묶어놓고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 마찬가지 니은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죠. 이 거짓으로, 저 사람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고발하면 포상금 얼마 지급한다고요? 100분의 20% 준다고. 20%. 그죠? 20% 주는데 아무리 많아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아까 했는 것 나머지 것들은 위반하면 오른쪽 올라가면 전부 건당 얼마? 50만 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상금은 얼마? 50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나중에 비교하는 표 하나 내드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부상금을 비교하는 표도 하나 따로 나갈 겁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39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십시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 내로? 2개월 내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바로 오른쪽에 팁 찾았습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얼마 만에 지급한다? 1개월 내로 지급한다. 그런 게 차이점이라고요. 팁이죠. 나중에 도표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포상금 제도가 두 군데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400페이지 부동산의 정보 관리 뭐 이런 건 다 의미 없죠. 그리고 다 공부했습니다. 402페이지. 자, 402페이지 하단에 가니까 오늘 아까 공부했던 건 다시 확인합니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이번에 도입됐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얼마? 500. 그리고 3번에 거짓 신고는 100분의 5의 과태료. 그 다음에 300만 원짜리 여기 보입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위반하면 얼마? 300만 원짜리. 나머지 두 개는 100만 원짜리. 이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 했던 거 복습입니다. 넘어가면 404쪽도 자 404쪽 상단에 2년에 2천만 원짜리 여기 보이시죠? 아까 외국 넘은 위반하면 2년에 2천 이거고 일단 한국 넘은 얼마? 2년에 100분의 30의 벌금형 그 뜻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다 했던 거 반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보셨다면 다음 주에는 410페이지 중개계약부터 출발할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